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벨로우라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벨로우는 대표적으로 광배근을 단련시키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 광배근은 우선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 광배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아주는, 이거를 내전 동작이죠. 내전 동작, 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AD덕션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내전을 시켜줄 때도 광배근이 쓰이고요. 이렇게 시상면으로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신전이에요. 이 동작이 신전,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이 동작을 해요. 두 가지 동작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내전과 이 상태에서 신전. 그러면은 이 뭐 턱걸이나 랩폴다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내전 동작이죠. 내전 동작. 그리고 바벨 로우나 시티드 로우 같은 경우, 시티드 로우 되면 앉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잖아요. 뭐죠? 이게 신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 로우도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이게 신전시키는 거죠. 신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 로우도 이제 신전 광배근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광배근 운동, 바벨 로우를 할 때 허리가 좀 많이 아프다고 해요. 맞죠? 이 바벨로 하면 저는 뭐 광배근 자극보다는 허리가 아파서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차곡차곡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우선 이 바벨로 운동이 왜 허리가 아픈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면, 바벨로 동작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엉덩이를 쭉 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발을 들잖아요. 이때 고관절을 축으로 해서 이 바벨을 들고 있는 위치까지 이 어때요? 수평거리가 멀죠. 멀면 멀수록 이 허리 쪽에 이 척추를 정렬 유지할 수 있는 근육도 있죠. 척추 기립근부터. 척추 기립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이렇게 말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 근육들이 딱 텐션이 가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수평면 방향으로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모멘텀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여기서는 스트레스가 많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멘텀이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똑같은 체중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앉아있을 때, 시소에 앉았다 생각해보세요. 시소에 똑같은 70kg인 사람이 두 명이 시소에 앉았을 때 누구는 좀 가까이 앉아있고 누구는 좀 멀리 앉아있어요. 그럼 시소가 이렇게 기울잖아요. 맞죠? 그 꼭지점에서 멀면 멀수록 어때요? 달라지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논리가. 그러면 결국 이것도 이렇게 고관절 축에서 이렇게 시소라면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멀면 멀수록 어떻게? 그만큼 여기에는 힘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렇게 모멘텀을 줄여버리면 짧아지니까 스트레스가 좀 더 줄어들어요. 장력이, 텐션이 적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벨로 운동의 최대 단점이 그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광배근이 지쳐서 못하는 게 아니고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로 운동이 그게 제일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뭐 앉아서 하는 머신 운동, 시티드 로우나 아니면 거꾸로 매달려서 당기는 인버티 로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허리에 부담이 적으니까 좀 대체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거를 뭐 어떤 특별한 동작을 취하면 허리가 안 아프다? 이거는 역학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맞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 어때요?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제가 어깨 관절을 기준으로 일자로 쭉 내리고 있잖아요. 쭉 내리고 있죠. 이 상태에서 근데 팔을 들 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들 수는 없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직으로 들면, 그러면 어떻게? 이두근이 많이 개입이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광배근이 수축을 많이 할까요? 이건 신전 동작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업라이트 로우처럼. 맞죠? 승모근에 힘 많이 들어가고. 반대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맞죠? 이 어깨 관절에서는 이게 약간 어깨 관절 어떻게? 회전이 일어나요. 회전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일어날 수는 없고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깨 관절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원을 그린다고 해서 얘를 전체를 다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죠. 이게 아니고 이 상완골만 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상완골 밑에 있는 어떻게 요골, 척골, 손 이쪽은 어떻게 지면 90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팔꿈치가 올라오는 각도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이렇게 이쪽에 올리는 거랑
어떤 게 팔꿈치가 더 많이 올라오나요? 이 각도에서 이렇게 하는 게 팔꿈치가 더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이거보다는? 그 말은 곧 팔꿈치가 많이 올라온다는 그만큼 어떻게? 이 신전 동작이 더 많이 나왔다는 뜻이죠. 신전 동작이. 그러면 그만큼 근육의 광배근이 수축을 더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광배근의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두 번째로는 이 상체 기울기도 마찬가지세요. 상체 기울기도 이렇게 거의 지면 평행될 정도로 쭉 숙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랑 상체를 좀 세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팔꿈치 올라오는 각도랑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당연히 상체 세운 상태에서 올리는 게 팔꿈치 각도가 어떻게 가동범위가 더 작죠. 그만큼 광배근 수축이 덜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 상태에서 상체를 세우면 세울수록 어때요? 약간의 이 상부 승모근의 개입이 좀 오면서 어깨가 좀 올라온다. 광배근 아니라 상부 승모근 그쪽 운동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분산이 되는 거죠. 분산. 그렇기 때문에 상체는 90도로 숙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해서 팔꿈치만 어떻게 보면 팔꿈치만 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팔꿈치만 이렇게 팔꿈치만 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립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렇게 오버그립이죠. 오버그립 이렇게 오버그립을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언더그립도 한번 잡아보세요. 언더그립 이렇게 언더그립을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도 해보시고 아니면 오버그립으로 잡아서 이렇게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